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슈퍼 듀오 매치 누적 수익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무려 82.67%까지 올라갔습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종목별 수익은 태고사이언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전체적으로 10%에서 20%대 높은 수익률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프로젠 KIC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한만식 임천석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46.34%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도 4종목이 잘 갑니다. 특히나 신라젠의 수익률은 41%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프라이드가 마이너스 12.87% 조금은 저조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누적 수익률 34.73%의 권홍섭, 이성배 팀입니다. 종목별 수익률입니다. 대우조선해양부터 조이시티까지 전 종목 고르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넥스트칩이 이번 주에 소폭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위 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김지훈, 오현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13.84%.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로보스타는 10%가 넘습니다. 수익률이 각각. 아이리버도 5%에 가까운 수익. 하지만 한화케미컬이 마이너스 2.71%의 마이너스 국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선, 윤병호 팀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8%가 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수익률입니다. 이화공영은 여전히 잘 갑니다. 26.33.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좀 어려운데요. 톱텍도 2.96%의 수익이긴 한데 보광산업, 포대지 컴바인, 포스코 ICT가 각각 2%에서 5%의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송동현, 텔콘이 24.69%, 위로는 권홍섭 주임의 대우조선해양, 이화공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쭉 나와 있고요. 한만식 대표 신라젠이 수익률이 독보적입니다. 41%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신규 종목 10종목 공개합니다. 삼화화학콘덴서, 삼성증명, 삼성SDI, LG화학, 휴젤, 현대건설, 이마트, CJ홈쇼핑, 테스, ESV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 듀오 매치 잠시 뒤에 출발을 할 텐데요. 누적 수익률 대결이라고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화수목금 요일별로 2분씩 총 10분이 함께 하도록 합니다. 2명씩 한 팀을 이루어서 팀플레이로 포트폴리오가 총 5개로 운영이 됩니다. 출연료일에 따라 신규 종목 제시하고 편입이 가능하고요. 자유롭게 수익 실현하고 매도하고, 한마디로 탄력적인 대응이 참여자 직접적인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금지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쭉 이어지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70포인트대입니다. 여전히 2475.82포인트, 18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가고 있고요. 2480선도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 그램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오늘 장 초반에 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는데 쭉 빠져내려오면서 2472포인트대까지 좀 전 시간대 내려왔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코스피는 낙폭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699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는데 기관은 734억 원, 외국인은 868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선 연계금만이 102억 원 삽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883.87포인트입니다. 10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1.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비슷한 모습입니다.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장 초반에 부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해서 이후에 지수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낙폭은 883포인트, 현재 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쭉 빠져내려오면서 하루간에 10포인트가 넘게 변동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으로는 봤고요. 수급 주체도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778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이 158억 원 팔고 외국인이 588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선 역시나 연계금만 24억 원 순매수합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입니다. 1071원 80전까지 올라가면서 오랜만에 원화 약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황 상황,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들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죠. 20일부터 FOMC 회의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보합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최근에 네이처셀에 대한 줄기세포 반려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코스닥도 지수도 밀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FOMC에 대한 좀 기대감은 또 반대편으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권주에 대한 좀 비중 확대 기회도 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바이오 전기차 섹터가 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네이처셀에 대한 줄기세포 조건부 허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메디포스트나 그리고 코아스템 이런 줄기세포도에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섹터에서도 신흥 SEC를 중심으로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좀 매출이 좀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 SDI가 좀 빠지는 지금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흥 SEC가 좀 전기차 테마에서 좀 주도주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 관련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에어백 작동 불량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2011년식의 소나타와 그리고 포르테에서 에어백 작동 불량 이슈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관련된 계열사들의 주가가 좀 흐름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에어백 이슈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좀 이슈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좀 이제 초기에 지금 검사 그리고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슈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빠져서 비중 확대 기회를 보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현대차의 흐름을 좀 보다가 어느 정도 에어백에 대한 작동 불량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면 그때쯤 한번 다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좀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남은 오후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래도 볼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볼까요? 네, 현재 업종 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아무래도 코스닥은 바이오가 아주 대세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난 일봉 흐름상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인 바이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중에서도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주식들이 안트로젠, 차바이오텍 이러한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오늘 좀 하한가가 네이처셀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약이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보안 명령 수준의 그러한 좀 이슈로 나오면서 아마 이게 만약에 이제 조건부 허가에 대한 보안 명령만 잘 보완이 된다면 제 3사항까지는 무리 없이 다시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중에서도 제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을 좀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한번 준비해 본 종목이 코아스템입니다. 코아스템은 우리한테 좀 생소한데 그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를 개발하고 또한 신약 개발도 좀 마일스톤 같은 기술 이전하는 그런 그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는 그 희귀 난치성 질환인 루게리 완화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제품의 이름은 뉴로나타라고 합니다. 뉴로나타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그 2017년이죠. 3, 4분기에 대한 매출 실적이 30% 증가가 되고 있고, 올해 1분기까지도 30% 이상 또 증가가 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액 증대에 따른 재무 안정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외국계 환우 좀 유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텍사스 메디칼 센터와 그리고 MIT 메디칼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한양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매출액 증가도 꽤 다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올해 US FDA 임상 허가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2상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이제 3상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식약처와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패스트 트랙 규정을 좀 받기 위함인데요. 일단은 FDA에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에 좀 패스트 트랙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코아스템이 현재 그 차트상 좀 고점에 있긴 하지만 현재 매수가도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목표가는 23,000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17,000원대 물량만 돌파하게 된다면 이 회사가 그 작년 2015년에 상장된 가격이 한 거의 한 4만 원 정도, 4만 원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반 수준이 23,000원이지만 23,000원까지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 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상승이 나와도 현재가에 매수를 해볼만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14,0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아스템 현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매력적인 가격대다. 손절가는 14,000원, 목표가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중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주인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슈퍼듀오 매치 두 분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장이고요. 지금 포트폴리오는 4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로버스타, 아이리버, 한화케미컬까지 총 4종목이고요. 한 종목은 지금 마이너스 2.71%가 한화케미컬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분씩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지훈 차장부터 함께 할 텐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종목, 잘 가고 있긴 한데요. 앞으로 주가 추이나 대응 방향성, AS 한번 해볼까요?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000원 매수가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현진 팀장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리버 먼저 가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3종목인데요. 아이리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일단 다시 한번 좀 눌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제 시장만 받쳐주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약간 눌렸다가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리버는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SK텔레콤과의 시너지가 어떻게 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부분의 그 주가의 명운이 달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실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SK텔레콤의 영향을 받아서 신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텔레콤이 이제 AI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음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음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기대감도 현재 시점에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9,000원까지는 이제 반등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위치에서는 홀딩하시고 9,000원 목표가 정도까지 한번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보스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이제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그 로봇 관련주가 대부분 좀 꺾이는 모양새인데 로보스타는 좀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들을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 PER이라든지 PBR 밸류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약하고 거래가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현재도 보시면 거래량이 76,000줄 정도 밖에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만 붙어준다면 한 차례 정도 시세가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시장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만 받쳐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더 탄력적인 모습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제 정고점 부분에서 약간 걸려있는 흐름입니다. 네, 1차적으로는 22,000원까지의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면서 대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역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케미칼 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제가 이제 최근에 좀 편입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편입한 이후에는 흐름이 딱히 없죠. 그래서 크게 밀리는 거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흐름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바닥권을 좀 다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제가 초반에 언급을 드렸을 때 이제 모멘텀은 또 화학과 태양광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화학 업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올해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태양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히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위치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흐름이 뒤처지면은 이제 조금 지루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반등을 한번 생각해보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제가 처음에 이탈가를 이제 3만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고 한 33,000원까지 노려보는 전략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한 주 좀 반등 흐름이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홀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현진 팀장께 새 종목 AS 받아왔고요. 김지훈 차장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신세계인터내셔널 잘 가고 있긴 한데 어떻게 운영할까요? 네, 신세계인터내셔널 일단 지난번 이제 금요일날 조금 부진할 때도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9만 원대를 한번 터치를 했는데요. 차트상으로 지금 각종 장기와 중기,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그때 9만 5천 원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9만 5천 원에는 변함이 없고요. 가격적으로도 손절가를 조금 높여 잡아가지고 한 8만 2,500원 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펀더멘탈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그 화장품 사업에 대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화장품 사업 성장세에 따라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BD비치가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 시작한 지 5년 만에 흑자를 내면서 올해는 상당히 좀 그 BD비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외 향수 브랜드죠. 대부분 고가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수익성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산타마리아노 벨라라든지 바이레도, 그리고 라페르바 등 고급 향수에 대한 브랜드 판권이 빠르게 좀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면세사업 확장과 그 신제품 개발을 통한 2020년까지 화장품 사업에서 매출 2천억 달성한다는 계획하에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까지 홀딩 관점 여전히 유지를 하시겠다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종목 바로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10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함께 만나볼 신규 관심 종목들입니다. 삼화콘덴서, 삼성증권, 삼성SDI, LG화학, 휴젤, 현대건설, 이마트, CJO 쇼핑, 테스, ESV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자, 김지훈 차장의 신규 관심 종목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삼화콘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화콘덴서 역시 주력 사업
MLCC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 사업이 향후 2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작년 4분기에는 실적이 다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성과급이라든지 필름 캐패시터 부분의 클레임 비용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올해 전체 연간 실적 매출이 약 17%, 영업이익은 약 43%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룰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그 일본의 무라타와 TDK가 글로벌 선도 업체인데 전장 부품 쪽에, 전장 사업 쪽에 집중하면서 그 스마트폰 쪽에 대한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공급 부족은 2019년까지, 그러니까 통신 부품에 대한 공급 부족이 2019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수요는 오히려 5G 폰 출시로 2019년까지 수요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막 콘덴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공급 측면에 대한 그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고요. 전장 부품용 MLCC도 사막 콘덴서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타 제품 대비 그 수익성이 상당히 높고, 고객사 LG전자 전장사업부 쪽에서 지속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그러니까 사막 콘덴서의 전장용 매출도 약 50% 가까이 작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8년 연간으로는 2,330억대의 매출에 영업이익 320억을 견조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특히 보험과 연기금의 폭발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짧게 손절가는 35,000원 선을 잡고 목표가 전고점 53,5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볼까요? 네, 다음은 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증권입니다. 전통적으로 WM이라 그러죠. 자산관리에 강한 특징을 보인 증권사입니다. 그 기반은 역시 삼성증권의 예탁자산 1억 원 이상을 맡긴 고액자산가가 10만 명으로, 고액자산가가 2013년 8만 명, 2015년 9만 명, 2017년 10만 명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방금 말씀드린 1억 원 이상의 고액자산과 예탁자산이 전체 삼성증권 고객 예탁자산 188조 대비 104조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시 전 사업부의 균형 성장이 포인트인데요. 부동산 금융을 포함해서 PI, 자기 고유 계정, 그 다음에 ECM, 그 다음에 ELS, 그 다음에 WM 자산관리 쪽, 그리고 브로커리지의 균형 성장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ELS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영업으로 발행 잔액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자체 해지 비용으로 90% 이상인 상황에서 지금 우호적으로 해지 요건으로 조기 상환 그리고 해지 운용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ECM 사업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상장이 유력한 일정 규모의 SK 루브리컨츠의 IPO 대표 주관사를 맡으면서 장기적으로 ECM에 대한 수익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보수적이었던 자기 고유 계정 분야에서도 구조와 금융 쪽에서 지속적으로 웰스 매니지먼트와 연계한 상품 발굴을 통해 수수료와 그리고 PI 수입 쪽에서 장기적인 긍정적인 수익 증가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업 여신은 약 7,6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체 순 영업수익이 약 1조 2,300억대, 영업이 당기순이 3,880억으로 각각 27%, 약 44.9% 증가를 전망하고 있어서 외국인에 조금 수급이 붙어준다면 기관 쪽, 특히 안정적인 연기금의 고른 순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따로 정하진 않고 손절가는 단기 바닥선인 38,500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삼성증권은 주식 시장이 꺾이지 않는 좀 안정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한 7% 정도 조정이 오면 사볼만 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7,000원에서 4만 원 아래 정도. 네, 4만 원 아래서는 충분히 매수가지 않을까. 계시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갈까요? 예, 삼성 SDI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지금 흑자 전환으로 시장 기대치를 1분기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 일단 실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북노 주요 고객사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 폴리머 전지가 안정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전동 공구 쪽 신규 어플리케이션 확대로
전동공구 쪽에도 지금 소형 전지 폴리머 전지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대형 전지 쪽은 국내 전력과 상업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ESS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큰 폭을 호조로 이루면서 2분기 이후에 신규 공장에 대한 가동 효과까지 긍정적으로 중대형 전지 쪽에서도 실적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OLED 관련해서 전자재료 쪽도 올해는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독일의 폭스바겐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간 300만 대의 전기차 생산 목표를 보고 있고 투자금의 72% 수준 68조를 전기차 배터리 쪽 생산 공장 투자에 집중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주요 배터리 업체들과 250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생산 목표에 대한 달성에 대한 가시성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 골프 모델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서 삼성 SDI 추가 성장 기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25%의 점유율만 가정해도 신규 수준이 6.3조 원대, 현재 누적 수주 잔고가 12% 점유율을 감안 시 22조 이상을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전기차 관련해서 누적 770만 대를 예상하면 연평균 4,580억 가까운 유럽형 전기차 배터리 매출량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법의 이익의 큰 폭의 감소로 상당히 하락을 이익에 대한 까먹는 효과가 컸지만 하반기엔 좀 증가할 전망을 보고 있고요. 전체 연간 8조 600억대 매출의 영업이익 3,740억으로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220% 넘는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수급적으로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8만 5천 원, 목표가는 25만 원 선을 잡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지금 20만 6천 원대까지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최근에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LG화학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 지금 주가 1%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네, LG화학 올해 전체 화학의 안정적 수익성과 중대형 전지 그리고 생명과학 부분의 경쟁력 확대로 성장성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은 약 4% 정도 증가한 27조대, 영업이익은 약 7% 정도 증가한 3.1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석유화학 사업부 매출과 수익성이 견고해서 석유화학 사업부의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2.9조 원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전지 쪽은 올해 전기 자동차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약 16%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 중대형 전지 쪽은 2020년까지는 약 9% 수준에서 약 17%까지 확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격적으로 생산 라인을 증대하면서 글로벌 선두기업 부상을 전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명과학과 정보전자 소재 쪽도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추세 보고 있습니다. 기초석유화학 제품군은 폴리에틸렌 가격 상승과 중국의 수요 증가로 시장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M 볼트 EV 후속 모델에 대한 개발 참여 예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대형 전지 쪽 생산 능력 확대까지 초기에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선점 효과는 계속 누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보 소재 쪽의 평강필름은 대형 TV 시장에 대한 수요 대응으로 수익성 방어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짧게 손절가 39만 원을 잡고 목표가는 50만 원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만 원까지 한 20% 이상 아직까지 수익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 휴젤입니다. 휴젤 최근에 한번 3, 4일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 좀 더 이 가격대에서 조금 한 5% 정도 더 조정이 나오면은 충분히 매수 가격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출형 톡신은 태국과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동시 성장하고 있고요. 브라질, 러시아에 빠르게 진출하면서 브라질, 러시아에 대한 신규 시장 쪽에서도 수출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체 매출액 성장률이 국내 쪽에서 경쟁사의 가격 인하에 따라서 점유율 하락으로 조금 13%대 소폭 증가하는 전망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과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좀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진출을 위한 전략에 대한 교체화 부분, 관계 지분사의 가치 반영으로 상승 탄력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사환제약이 휴젤의 필러 톡신 판매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필러는 올해 하반기에는 허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톡신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 허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틀렉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임상 3상이 지난 12월에 완료되면서 크로마가 지금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2분기에 유럽 식약청에 BLA를 신청했고요. 내년 2분기 발매 허가로 유럽 시장 진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젤이 올해 2분기에 자회사 설립 같은 구조적인 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휴젤의 보유지분 8%의 비상장 자회사 올릭스가 RNAi 플랫폼 기술 기반의 신약회사인데 기업 공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릭스가 상장이 될 경우 RNAi에 대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올릭스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흉터 치료제가 임상 1상을 완료하고 2상에 대한 개시로 R&D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 쪽 톡신은 41% 성장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1분기에 톡신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전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올해 주가 수익 비율이 약 33배 수준이라 동종 기업 대비해서는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소폭이지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6만원, 매수 가능한 가격은 56만 5천원에서 57만원 초반 가격대, 그리고 매도가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70만원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휴젤에 대해서도 중장기 70만원 정도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가격에서 조금만 더 눌린다면 해볼만 하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현진 팀장의 종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현대건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는 이제 최근 북미 관계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매물로 인한 하락입니다. 다시 바닥을 잡는 구간으로 좀 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설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그동안 부진했던 해외 플랜트 수주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되는 와중에도 분양 물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올해 주택 분양은 전년비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의 브랜드 힐스테이트죠. 힐스테이트는 아파트 브랜드 순위 조사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수주 기대감은 더 큰 상황입니다. 2월달 싱가포르 항만 4천억 수주를 기록을 했고 앞으로 중동과 가스플랜트 그리고 동남아 발전 프로젝트도 수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북미 관계 그리고 한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재반등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눌린 가격, 현재 주가가 41,000원 구간에서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월달 이제 초죠. 3월달 초의 고점이었던 44,000원 그리고 손절가 한 39,0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이제 단기 조정에 따른 가격 매력이 좀 부각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입을 하는 종목인데 현재는 바닥을 잡는 흐름으로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단순한 유통기업이 아니죠. PB 상품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고요. 다소 실험적일 수 있는 노브랜드 상품도 높은 가성비가 부각이 되면서 고정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가의 이제 신선식품의 판매도 늘어나면서 마진도 개선되는 부분 긍정적인 요인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모바일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마트의 전체 실적을 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비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매장 진열과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배송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은 비용 면에서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 신세계와 온라인 사업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라인 쇼핑 부분에서의 강자 지위도 확고히 해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금 모멘텀이 좋은데 2월달 말부터 시작해서 조정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 바닥을 잡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는 28만 원이 이제 기술적 지지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기술적 지지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만 1,000원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이평선이죠. 20일 이평선이 있는 30만원대, 손절선은 이전 저점 이탈되는 26만원 선 여유있게 잡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오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홈쇼핑이 이제 국내 대표 홈쇼핑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홈쇼핑주가 전체적으로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그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TV 시청률이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번 평창 올림픽은 역대 동계 올림픽 중에 최대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기 시작 전과 중간 광고 그리고 경기 이후 시청률도 상승하면서 홈쇼핑 채널 시청률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TV를 통해 주문하는 티커버스 사업이 급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그 전화 주문보다 편의성이 높아서 매출 향상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모바일 전용 채널인 쇼크라이브도 개국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홈쇼핑주의 주 위험 요인이었던 모바일 쇼핑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CJ E&M과 앞으로도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물론 합병이 이제 승인이 나고 실제 합병을 하고 그 단계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CJ E&M과의 합병 모멘텀도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2월달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다가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꺾이는 흐름인 것 같아요. 조정폭이 1%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평선을 깔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1만 8천 원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한 24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선은 한 21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적절한 전략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 테스 보겠습니다. 테스는 국내 이제 주요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그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미국 마이크론이 실적을 상향 조정을 했죠. 그리고 디램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시황이 좀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많이 좀 해소를 해줬습니다. IT 대형주의 랠리가 한번 나타났었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아마도 반도체 장비주가 한 번 정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과 3D 낸드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는 꾸준하게 그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장비들을 좀 개발을 하면서 마진을 늘려가는 중이고요. 4차 산업 시대에서는 그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를 비롯해서 반도체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장비주의 수준은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한 633억으로 괜찮은 실적을 기록을 했죠. 올해 영업이익은 한 780억 이상까지 끌어올려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작년도 사상 최대였고 올해도 사상 최대일 것 같은데 주가는 약간 반대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종가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500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ESV입니다. ESV는 이제 전자제품과 부품 개발,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데스크템과 그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부분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올해 초에는 최대 화각을 넓혀서 가성비를 높인 블랙박스 신모델 E1 플러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최대 화각을 넓히기 위해서 카메라 케이스를 개선한 것이 특징적이고요. 신제품 출시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 모멘텀도 많은 종목입니다. 향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시대에서는 블랙박스의 카메라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위치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출시 중이죠. ESV 역시 자율주행 기술 관련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로등의 그 무선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그 스마트 가로등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주변 상황을 감지해서 조명을 켜거나 끌 수 있고 또 비명 소리를 감지하는 보안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AR 플랫폼이죠. 글림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림스는 그 스마트폰으로 사람을 그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하면 그 사람이 스마트폰 내에서 증강현실로 구현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ESV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글림스라는 AR 플랫폼이 향후 의료업계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성장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한 5% 정도 하락세가 나옵니다. 특별한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닌데 역시 코스닥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세폭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지지라인이 1000원대 초반이니까 지금 위치에서 시장의 급락이 더 이상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좀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오늘장 약간 꺾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그 목표가는 1150원 잡았는데 손절가는 1020원 잡았습니다. 지금 종가가 1035원이니까 이건 매수하시게 되면 굉장히 짧은 이탈가를 잡게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빠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ESV 한책자 종가 부근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는 11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20원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SV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고요. ESV는 지금 손절가까지 굉장히 짧게 타이트한 순간이니까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종목이 비어 있습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포트폴리오를 채워주실지 여쭤봐야 되는데 김준 차장께서 혹시 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 종목 채우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저는 휴젤이 오늘 계속 주가는 부진하지만 예. 네, 보십니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젤 지금 57만 1,500원 이 정도 가격이면 오늘 종가로 한번 담아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일단 추세선은 깨지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휴젤 최근에 3월 13일 날 61만 8,000원 선을 찍고 최고가를 찍고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왔지만 추세선은 살아있고 뭐 거래량이 일단 터지지 않고 상승 추세임에는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특별히 뭐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큰 폭의 자금 이탈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직 휴젤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고 있어서 휴젤은 지금 오늘 종가에 단기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한 종목 포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로 휴재를 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이제 5종목이 또 가득 채워졌고요. 조정된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휴젤 종목이 오늘 종가로 신규 편입될 예정이고요. 로보스타, 아이리버, 한화케미컬까지 5종목이 가득 차게 됩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한 종목씩 좀 출발해 보도록 하죠. 6282번님께서 넥슨 GT 12,300원의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준 차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넥슨 GT 좀 말씀드리면 넥슨 GT는 지금 차기작에 대한 공백에 대한 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기대한 거는 타이탄폴 온라인에 대한 출시 전까지 좀 EA 게임이죠. 타이탄폴의 IP를 활용한 PC 게임으로 올해 상반기 출시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금 출시가 좀 지연되는 효과를 보고 있고요. 지금 서든어택의 AXE 매출은 전사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타이탄폴 온라인 출시가 나올 때까지는 신규 공백 게임 중 상당히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좀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주가가 좀 빠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최저가 11,250원 거의 지금 단기 바닥권인데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좀 추세적으로 더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지금 12,300원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시점에서 그때 다시 보고 들어갈지 몰라도 지금 가격대 지금 30%의 비중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 전략으로 지금 손해를 줄여나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SK고요. 4477번님입니다. 27만 4천원의 비중 20%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일단 사실 가격보다는 지금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오현진 팀장님 어때요?
네, 일단은 그 매수가가 낮으시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중이 20%시니까 크게 부담 있는 비중도 아닙니다. SK는 지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관련 자회사들의 성과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달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SK의 자회사들이 대부분 성과가 괜찮아요. 뭐 SK 이노베이션 정유사업도 좋고 SKC 화학사업도 좋고요. SK텔레콤이 이제 실적 부담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년 어느 정도의 평준화된 실적 정도는 내기 때문에 지금 자회사들의 성장이 아마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SK의 주가 역시도 상방 압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 대기업군의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지주사가 대부분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PER이 10배, 15배 이내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올해 역시 지주사의 재평가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주사가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원만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SK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SK가 다른 지주사 대비에이션은 밸류에이션이 약간은 높긴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가 다른 지주사 대비 좋았기 때문에 이제 상승 탄력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어쨌든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들의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느리더라도 추가 상승을 더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상승 추세 타고 가고 있고 충분한 수익권이고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를 잡는다면 이제 이전 고점 부근 33만 원 중기적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3만 원 중기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익절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익절가는 한 30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 조금 더 높아 보이니까 홀딩 하시고요. 목표가 33만 원, 익절가 30만 원, 그 정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 뒤에 홈페이지 클릭하셔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볼스윙스타 클릭을 하시면 오현진 팀장과 직접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806번님께서는 삼성 SDI 질문 주셨습니다. 21만 7천 원의 비중이 좀 높네요. 이분도 30% 매도 시점 궁금해 하셨는데 일단 김준 차장이 오늘 삼성 SDI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삼성 SDI 매수가가 얼마나? 21만 7천 원입니다. 21만 7천 원. 21만 7천 원 30% 비중인데요. 일단 오늘 좀 삼성 SDI 좀 하락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가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중대형 쪽과 소형 전지 쪽 그리고 전기차 로드맵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쪽에 대한 물량 Q의 증가와 가격의 증가는 견조하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1분기에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자 전환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손절가를 저는 손절가 좀 길게 잡아서 한 18만 5천 원 정도 가격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만 5천 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 25만 원까지는 계속 좀 홀딩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보다는 외국인 기관이 단기간에 지금 4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좀 일부 차익 실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SDI는 크게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할 정도는 아니니까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8090번님이고요. 33만 원의 비중 50% 비중이 좀 높은데 언제쯤 매도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최근에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셀트리온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셀트리온은 어때요? 네, 셀트리온은 종목만 따지면 사실 좋은 종목이죠.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인데 국내 대표 바이오시밀러 업종 이제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밖에 꼽을 종목이 딱히 없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당연히 고성장 가도를 올해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고 또 셀트리온의 램시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나가죠. 유럽 지역에서도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후속 바이오시밀러라고 볼 수 있는 허주머의
판매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당연히 작년보다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작년 달 저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가가 거의 3배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이전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이제 주가를 더 오버슈팅 시킨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이벤트가 어쨌든 종료가 됐어요. 코스피 지수로의 편입도 끝났고 코스피 200 지수로의 편입도 끝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제약주가 약간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역시도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하락 추세다라기보다는 약간은 횡보 추세니까 이게 하락으로 갈지를 확인하고 매도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그 비중이 50%세요. 50%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에. 그래서 현재가 혹은 내일 정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32만 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비중은 일단은 좀 줄이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남은 물량만 홀딩을 하세요. 그래서 남은 물량은 목표가 한 35만 원 그리고 손절선은 한 30만 원 정도로 약간 여유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전략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위치는 횡보지만 약간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이제 비중을 절반 정도는 그냥 시장가로 줄여주시는 관점이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만 목표가 35만 원, 손절선 30만 원 이 정도만 잡고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쭉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종목, 이 종목 매수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신 종목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세원셀로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원셀론텍 김지훈 차장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때요? 네, 세원셀론텍 오늘 공시가 나왔죠. 네이처셀에 대한 좀 반발 매수세로 무릎 연골 치료제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원셀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만도 18%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6,070원대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을 타야 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수급적으로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고가와 최고가와 오늘 시가죠 사이에 한 중간 가격 한 5천 한번 200원 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좀 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5,200원 선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해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 그 가격 이탈하고 종가가 크게 7, 8% 이상으로 밀린다 그러면 굳이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를 당장 하시라라는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운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3시 26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먼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475.77포인트에서 거래가 됩니다. 여전히 2470선대고요. 2480선까지도 지금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낙폭이 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489포인트 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후에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낙폭이 지금 꽤 커졌습니다. 2472포인트대까지 빠지기도 했고 현재도 저점 부근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 좀 보합권도 지키질 못하는 상황,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주체가 좀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죠. 여전히 기관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이 477억 원, 외국인이 1152억 원 팝니다. 개인이 1743억 원 순매수하는데 연기금만이 기관 주체 가운데는 136억 원 여전히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차까지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낙폭이 꽤 됩니다. 에어백 관련해서 리콜 소식이 미국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낙폭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SK하이닉스는 다행히 9만원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부터 네이버까지 세 종목 올라가고 두 종목 빠지는데 잘 보시면 올라가는 종목들은 오름폭이 적습니다. 0%대고 내리는 종목들은 2%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882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880선대 초반에서 지금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893포인트부터 출발해서 오늘 882포인트대까지 위아래로 11포인트나 지금 변동폭이 생겼고요. 일중 흐름으로 봐도 1.3%나 오늘 하루 만에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900선 목전에 두고 다시금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900선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 자체가 어렵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876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은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212억 원 이 가운데 28억 원 정도 연기금이 사고 있다라고 현재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605억 원 여전히 600억 원대의 매도 물량을 지켜주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도 개인은 매수하고 양시장 모두 동일한 수급 주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정도 하락합니다. 오늘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은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제는 강보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이로메드는 빠지고 있습니다. 3%대의 비교적 큰 낙폭이 기록이 됩니다. 메디톡스도 2%대의 상승이고요. CJENM이 91,000원대는 지지를 받지만 오늘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티슈진이 1.54%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고요. 셀트리온 제약, 포스코캠텍 빠지는데 포스코캠텍은 2.58%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1.58% 정도 빠지고 있고요. 로엔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오고 있는데 로엔은 강보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오르주면서 시총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장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김준 차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전히 좀 수급이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연속성이 없다는 게 좀 걱정이 좀 되고요. 그러나 최근에 그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스크 완화에 대해서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좀 지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회담에서 예상대로 북핵 리스크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화 자산에 대한 재평가 부분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게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산업생산 미국 의 2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1% 정도 증가를 했고 증가폭도 제조업과 원유가스 채굴 증가 덕분에 4개월 만에 가장 컸다는 점은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FMC에서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예상 3회치를 좀 상회할 경우 또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시장이 예상대로 작용할 경우 주가는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세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약세를 볼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위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환율의 흐름을 계속 좀 눈여겨서 주의해서 지켜보자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쪽을 눈여겨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6%나 하락했네요. 247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하락 마감입니다. 낙폭이 더 커졌네요. 1.5% 빠진 880.98포인트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랐습니다. 1071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짚어드립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5월 첫날입니다. 이 시작한 유가중고시장 코스닥 시장이 약세의 모습 보이는데요. 오늘 그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이 에어백 관련돼서 예상보다 노이즈가 있는데 오늘 핫5 종목들 어떤 종목도 올라왔는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전히 검색 상위에 올라왔죠. 현대차, 기아차, 즉 현대차 3인방이 오늘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소위 북한 관련돼서 상당히 훈훈하다 보니까 선도전기, 또한 이어서 자, 포스코가 이번 주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혈관 관련돼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던 예상보다 이번에는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훈훈한 모습들이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AI 관련주죠. 중앙백신 8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처셀, 전체적으로 5개 종목들 리뷰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차, 기아차, 즉 현대차 3인방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지난주 어제죠, 좀 부정적인 소식이 올랐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는 장중에 약세가 커졌습니다만 약 3.81% 하락을 좀 보였었고요. 전체적으로 주된 내용 이것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소위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 차를 팔았는데 그게 2011년도 차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보니까 몇 가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 그런데 사고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4명이 사망했, 즉 과거 얘기인데요. 4명이 사망했다. 그런 소식에 현대차 4인방의 주가가 작게는 2%, 많게는 3% 급락을 보이겠는데 자, 에어백 관련돼서 상당히 충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이번에 우리가 좀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어떤 이슈가 올라왔는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도로교통안전국 미국의 어떤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각제 사이트를 보시면요, 이 타카타 에어백이 나오는데요. 타카타 에어백 작년 얘기입니다. 2017년도에 타카타에서 만든 에어백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제 데이터로 부채 1조 엔, 그리고 이제 에어백 결함 때문에 일본의 타카타가 이제 우리는 디폴트, 즉 손을 든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런 타카타 에어백 관련돼서 한국에 있는 2011년도 관련돼서 지금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2011년도에 미국에 수출했던 그 몇 군데가 있는데요. 2011년도에 한국의 현대차,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에 기아차의 소피아가 미국에 팔았는데 그 가운데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만 보시면 2011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소나타 차량이 예상보다 튼튼하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11년도, 12년도 팔았던 차의 데이터가 그 가운데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리고 4명이 결정됐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그 에어백을 판 것이 아니고요. 독일 회사죠. ZF 그리고 TRW라는 회사가 이번에 현대차에 장착해서 팔았는데 과연 에어백 관련된 문제가 ZF 그리고 TRW 문제인지 아니면 현대차가 에어백은 좋았는데 차가 문제가 있어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이 초점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의 제가 트렌드를 보면 전체로 3%면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다.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 부분을 일정 부분 정리를 좀 하는 것이 맞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도전기인데요. 자, 우리가 북한발 훈풍이 많이 좀 불었던 것 같습니다. 선도전기가 오늘 자, 20.36%, 그러니까 장중 고가가 6,970원. 오늘 하루에 1,140원이나 상승했는데요. 자, 선도전기가 어떤 기업이죠? 이것은 개성공단 관련주가 아니고요. 전기 또 이런 어떤 전력 관련 송출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 오늘 중심으로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선도전기가 20.36% 상승했고요. 계룡전기는 그만큼 상승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국발 훈풍 속에서 이제는 대북 관련주 그 가운데서 전기 관련주가 뜨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된 내용 이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에 어떻게 보면 그 3국의 안보 수장이 만나서 협의했다는데 협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누구 협의했냐면요. 정의용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NSC 보좌관, 그리고 일본의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의했다는 것인데요. 협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지금 시기에 상당히 한국의 제약적 리스크 가운데서 그것이 좋은 어떤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라 선도전기가 상승했지만 상승하기에는 좀 이슈거리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철강 업종인데요. 자, 철강 업종 오늘 관련돼서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이제는 1,000원, 그러니까 34만 원대, 또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리고 세아베스트, 마지막으로 고려제강 등 철강 업종 관련돼서 베스트 5개 종목 상승했는데요. 자, 상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미국이 한국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답을 안 줬죠? 한국도 호주처럼 우리와 혈맹이기 때문에 관세 관련돼서 부과를 면제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다만 한국인의 참여자들은 어쩌면 이번 주에 미국의 철강 관련돼서 관세를 부과할지 안 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을 보며 일단 포스코는 어쩌면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갖습니다. 자, 그럼 차트의 모습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현재 포스코의 주가가 오늘 약 1,000원, 그러니까 34만 3천대 모습인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 판단을 과연 외국인은 어떻게 하냐가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기관들은 3월달 포스코의 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외국계가 어떤 데이터를 좀 빨리 한다 이런 관점이지만 예상보다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수급적인 차원에 덤덤하다 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각 현재 포스코의 주가가 약 34만 원대, 그러니까 2018년도 2월달 40만 원대에 비해서는 급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외국계가 매수가 적다, 그리고 기관들은 오히려 매도하고 있다는 걸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의 5인방 주가 상승이 결국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이런 부분들 좀 리스크가 있다 보겠고요. 아무래도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지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난 16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포스코로 관련돼서 철강업종은 좀 빼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답은 우리가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강업종은 상승하고 있지만 이 답은 한국만의 답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성적표를 낼지는 그때 가봐야 된다. 그것이 좀 적절한 평가가 아닐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네 번째 우리가 AI 관련주입니다. 조류독감 관련주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AI라고 말씀드려보면 조류독감도 있겠지만 인공지능 두 가지 트렌드로 쓰이고 있지만 이 시각 현재는 조류독감 관련주입니다. 자, 중앙백신 관련돼서 오늘 17,650원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자, 그의 종목 관련돼서 8호의 주가도 오늘 같은 게 상당히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8호 주가는 오히려 1.1%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 8호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류독감 그런 어떤 분사기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기계 업종이고, 중앙백신은 그 동식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백신 이런 제품인데 예상보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떴는데 이제는 뜨지 않는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조류독감 관련주는 이제 시장에 둔감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지난 18일 날, 18일 날 그러면 어제죠. 몇몇 지역에 AI가 발생됐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놓을 때 이런 얘기 내놨습니다. AI가 왜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철새가 3월달부터 4월달까지 한국을 지나가니 조류독감에 걸린 철새가 분비물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조류독감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조류독감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AI에 걸린 철새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여전히 이런 파루 그리고 중앙백신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철새가 4월달까지 지나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4월달까지 AI 조류독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야 되겠지만 오늘의 주가적인 트렌드를 보면 예상보다 좀 덤덤하다, 이렇게 이제는 테마 이슈 관련돼서 조류독감 이슈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매기기는 좀 유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이처셀입니다. 자, 네이처셀 오늘 주가의 하락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조류독감 관련돼서 이제는 네이처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가 하락 같습니다. 43,600원이고요. 자,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이슈는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이슈를 좀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우리가 조류독감 관련주 넘어서 네이처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자, 최근 몇 주 동안 외국계가 좀 물렸습니다. 얼마나 물렸냐면요.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HTS의 네이처셀의 데이터 나오고 있는데요. 눈이 띄는 것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네이처셀 외국계가 순매수가 45만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시장의 순매수 관련돼서 거래량이 많은 것을 결국 외국계가 매수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계가 네이처셀을 매수했지만 오늘의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보면 네이처셀도 지난주 금요일 날 네이처셀을 공격적인 순매수해서 물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네이처셀 관련돼서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이처셀에서 공시라기보다 보도자료죠.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어제 나왔습니다. 자, 바이오스타 가족 여러분, 상당히 훈훈하게 네이처셀이 투자자들한테 코멘트 했는데요. 자, 주된 내용 결론 이겁니다. 이번에 조인트 시스템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좀 예상보다 이렇게 정부 관련돼서 좀 어필하는 거죠. 효과가 났다는 정부 의원의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네이처셀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 즉 정부 책임이다, 이런 입장을 네이처셀에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조인트 시스템의 임상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이 규제 완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네이처셀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승리하나 보이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주가 하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이처셀은 정부 상대로 진실을 승리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정부 측 식약처의 판단이 틀리다. 식약처의 판단은 정의가 아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네이처셀에 오늘 하더라도 이렇게 보도자를 쓰는 것이 맞는지 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고 즉 어저께 이 보도자를 보고 주가를 매수하셨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하한가 손실이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로 오늘 다섯 개 종목 좀 간단히 리뷰를 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주가 관련돼서 포스코 그리고 네이처셀 이런 종목을 보면 여전히 추정되지 않은 데이터 속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오늘 핫5 종목들 유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섯 개 종목들 리뷰를 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흐름 장 리뷰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사흘 만에 좀 하락하면서 470선을 좀 시저선으로 좀 후퇴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지난 주말에 보더라도 미국 뉴욕 증시 지수 같은 경우에도 경제 지표 호조가 되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난주 금요일날 장 후반에 외국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시장을 좀 기대를 했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장을 시작한 후에 낙폭을 점차 키우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동반 순매도가 좀 출회를 하면서 역시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세를 좀 계속 기록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나마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게 기계 업종, 그리고 종이 목재,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업종 쪽에서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혼조세를 나타냈고, SK하이닉스만 장중에 상상 91,500원까지 찍으면서 최고가를 경신한 게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현대차와 기아차, 이 현대차 그룹주가 이 미국에서 이 에어백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FOMC 회의 전에 시장에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추후에 또 좀 봐야겠지만은 FOMC 회의가 FOMC 회의에 끝난 이후에 어떤 이제 신임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게 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종이나 종목들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나마 좀 시장에서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반도체, 금융화학 업종 쪽이 1분기 시장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1분기 지적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요. 중소형주 위주로 했을 때는 이제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가 어떤 바이오 헬스계의 업체이지만 그래도 실적에 증가하는 업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센스에 대한 좀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1위의 혈당 측정기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기존의 혈당 수치와 혈당 추세를 좀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많이 갖고 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사용 편의성이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어떤 시판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매출 성장세는 크게 유지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64억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가까운 증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1분기 실적보다도 2분기, 3분기 때의 그 아이센스의 실적과 주가 부분을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운속 혈당 측정기라는 시장에서의 어떤 높은 그 지위를 봤을 때도 이 시장에서의 어떤 그 독과점이라기보다도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반기 임상을 시작하면서 내년 하반기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내일장에서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